안녕하십니까. 유현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 오늘은 무진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주 공부에 앞서 지지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을 알아야 천간의 기운을 살펴서 오행이 뭐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천간의 기운의 세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지의 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합에는 이합과 삼합과 방합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합해서 새로운 오행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감명할 때 목화토금수의 기운의 세력을 살피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합은 자축 합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쥐와 소는 가까운 친척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서로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친밀하고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축토가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인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술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진유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미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신 수가 됩니다. 이래서 그 자와 그 쥐와 그 소는 쥐띠와 소띠는 합해서 토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감명을 할 때 자와 그 쥐와 그 소가 있으면 그 세력이 토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주 감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은 서로 다른 오행이 세 가지가 모여서 삼합을 이루고 새로운 오행이 생성됩니다. 만약에 인호술이 합하면은 화국이 됩니다. 화국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각자 다른 기운이 모여서 그 불의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 성질이 되면 그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서로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빨리 친해집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진, 이거는 신자진 세 가지 세력이 모이면은 수국이 됩니다. 이 수국이 되면 물의 성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의 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운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되게 실속파입니다. 그리고 사유축이 만나면 금국이 됩니다. 금은 금국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운이 모인 사람들은 소송이나 진정서 같은 거를 따지고 그렇게 그 따지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내고 고소하는 그런 기운들은 다 사유축생입니다. 그리고 해자축이 있습니다. 해자축은 수국이 됩니다. 해묘미 그 삼합은 목국이 됩니다. 목의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가 그 뻗어 올라는 기상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띠하고 그 토끼띠 그리고 양띠생들은 죽을 때까지 독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이분들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은 어느 정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주팔자에서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에 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세운에서 술이 오면은 이게 인호술 합이 돼서 화국이 됩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자기가 불이 너무 많은데 화가 너무 많은데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호술 합이 돼서 화가 많으면 내 오행이 많고 적음을 따져서 사주팔자를 그 감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원리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방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1월달입니다.
2월은 묘달이고 진은 3월입니다. 그래서 임묘진 3월이 1, 2, 3월이 만나서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의 기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묘진이면 그 다음에 4월이 4월, 5월, 6월이죠. 4월, 5월, 6월이면 이것도 또 그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여름의 기운이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해자축 수이죠, 북쪽이죠. 이 방향이 모이면이 또 기운이 강한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삼합과 방합을 두고 볼 때 만약에 임묘진 목국이고 사오미 화국이 있을 때 우리는 방합의 기운을 더 강력한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합보다는 방합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합과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일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강한 토입니다. 양토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는 것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웅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중립적이고 되게 무게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 있게 잘합니다. 또한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 끌어모으는 힘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구진이라고 해서 연기하고 지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기운 때문에 지연하고 연기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풀착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두령격이고 지도자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우두머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정치가나 사업가나 그런 지도자형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토에는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습니다. 을목은 토에 비교해 보면은 목극토입니다. 정간입니다. 그리고 계수는 토국수 하기 때문에 정제가 되는 거고요. 무토는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재와 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물운과 명예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무진으로 했을 때 진토는 우리가 포태법에서 관대에 해당합니다. 관대군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감이 있고 되게 성숙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주의할 점은 무사 아니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사 아니란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이라고 또 하는 것은 우리가 음양사상이고 양면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또 장점이 되는 겁니다. 성하면 쇠하게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잘 살펴서 무진일주는 그리고 무토는 위장을 말합니다. 연월 일시에 금이 많으면 위하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토가 많으면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많으면 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토를 가진 일주는 항상 위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좀 조심하고요. 항상 적당한 온도에서 드시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한 서너 번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진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얼굴 관상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감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딱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대충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눠서 이마까지 눈썹까지 초년운을 봅니다. 초년은 29살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 밑에서 코끝까지, 이 코끝을 준두라고 합니다. 이 준두까지는 중년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끝에서부터 범령이나 팔자주름이나 입이나 턱까지를 우리가 말년운을 보는 것입니다. 초년에 만약에 얼굴 전체를 봐서 이마가 좁으면은 그 사람은 초년운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 약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은 학업을 다 못하고 중단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실부모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하여튼 그런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년운은 29살까지 이마를 보고, 그리고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상을 볼 때는 뼈와 살에 그 붙어 있는 그 모양과 성질을 보고 판명을 하는 건데요. 뼈가 너무 많으면 양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살이 붙어야지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뼈와 살의 그 분배율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 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운은 눈을 보고 또 광걸의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코끝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핏줄이 있거나 눈이 좀 살기가 있거나 눈이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눈빛이 좀 희미한다거나 그러면 31살이나 32살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간다 그러면 이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살기가 있거나 눈에 핏줄이 있거나 눈이 좀 그러면 31살, 32살을 피해서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년운은 코끝부터 범령과 팔자주름과 입을 보기 때문에 입과 턱의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범령이 제대로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입꼬리도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턱도 주걱턱처럼 발달이 되어 있으면 말년운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웃고 항상 그 인복이 있으면 항상 얼굴이 밝고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관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운은 그 재물복 그걸 보는 것이고요. 중년은 49살까지는 중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그 인복을 보는 것이고, 초년은 그런 학업이라든지 조실부모라든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관상을 볼 때는 그걸 참고를 하시면 사주팔자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지지의 이합과 삼합과 방합의 원리, 이게 오행의 변에서 천간의 그 세력과 사주팔자의 그 오행의 세력들을 우리가 판별해서 감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관상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초년, 중년, 말년의 그 나이를 보고 그 사람의 또 그 관상을 잘 살펴서 사주팔자를 감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